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4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정책이기도 한 일시 부동산 대책인데요. 해당 사항은 정말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주거설립 시기 조기화, 두 번째로는 재개발 사업 노후도 완화가 있는데 해당 사항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도심 공급 확대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일기 신도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파트 외로도 다양한 주거 공급에 대한 사항들, 상기 신도시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는 최근 태형건설 워크아웃으로 더욱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PF 관련된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사항들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투미TV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 채널인 만큼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항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인데요. 준공 30년 도래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항입니다. 사실 그동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3년 단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 단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단언컨대 해당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최대 5년 단축의 효과들도 있는 정말 유효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로 정비구역 입안 제한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조합설립 창립 총회를 거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라고 합니다. 종전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즉시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시작해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까지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이와 동시에 정비계획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은 병행해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경되게 되면 재건축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2022년도 11월 달에 안전진단 개선안이 발표가 되면서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2023년 1월 5일자로 안전진단 가중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율이 종전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더 이상 안전진단이 쟁점이 되지 않고 안전진단 신청을 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들 통과가 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까지의 기간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예비 안전진단부터 출발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서 탈락해서 재수, 삼수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2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까지 있었을 때는 적정성 검토를 받는 시간까지도 포함이 되었었죠. 그래서 아무리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들이 많이 나왔어도 5년, 1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조합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동 재건축 단지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안전진단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바로 조합 설립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역시도 병행 추진한다는 점도 획기적인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앞서 그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소 1년에서 2년씩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비계획이 수립한 이후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부터 시작해서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감에 있어서 짧아도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조합들도 부지기수인데요. 이렇게 조합 설립까지만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을 병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획기적인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비사업지를 방문하면서 재건축의 경우도 노후성을 도입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다 정확하게는 노후도에 대한 사항일 것 같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일환으로서 개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전진단 시점을 뒤로 밀어놨다라는 것 자체도 유의미하긴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안전진단 자체를 면제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사항도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기 신도시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통합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는 사항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만 안전진단 면제를 해줄 것이 아니라 애초에 30년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것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진단 시점을 뒤로 밀어놨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한번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3억 정도의 비용 지출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현재 안전진단 규정은 사실상 신청했다라고만 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비용까지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사항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노후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도 요건을 맞춰야 됐는데요. 현행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맞췄어야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66%의 노후도 요건을 맞춰야 됐었던 것을 60%로 완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6% 완화된 게 그렇게 대폭 완화된 것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해당 노후도 66%에서 조금씩 미달해가지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서 미달되는 지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노후도 1, 2%로도 휘비가 엇갈리는 곳들도 많은 상황 속에서 6% 이하는 정말 획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축 빌라들이 난립함으로 인하여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어려웠던 지역들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 가능해지는 지역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있습니다. 바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노후도였었지만 그 외로도 호수밀도나 접돌, 과소필지 요건도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요건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과소필지 등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아무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재개발 사업 추진을 시도할 수조차도 없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악명 높았었던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게 있었지만 이게 폐지된 지금도 필수 항목으로는 구역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동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됐습니다. 필수 항목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선택 항목이 있었는데요. 노후도 연면적 요건, 주택 접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노후도 종전 3분의 2 이상이 60%만 맞추게 되면 그 이하에 있는 접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요건을 미충족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라는 것은 수많은 재개발 희망 지역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라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대책과 더불어 서울시 발표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 8월 10일 서울특별시 보도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함에 있어서 입안 동의율을 50%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와 함께 이번 정부 대책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도 이번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요건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일반 정비사업으로도 안 되는 곳들은 그간 소규모 정비사업을 유도를 하였었는데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노후도 요건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 관리지역일 경우 즉 일명 모아타운으로 불리우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일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을 50%로 추가 완화해 주겠다는 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의 동일 요건 역시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는 주민 동의율 요건이 80%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이 75%보다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었는데요. 해당 요건 역시 재개발 재건축과 동일하게 75%로 완화였다라는 부분이 돋보입니다. 해당 5% 동의를 더 모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다는 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모아타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대책에는 정말 정비 사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도 제가 다 언급해드리진 못했지만 다양한 대책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정책인데요. 정비사업 외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단기 임대사업자를 다시금 부활시키겠다라는 안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도 단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단기 임대사업자를 부활한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본 다음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책은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령 개정 사항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총선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사실 모두 다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과제별 추진 계획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었던 안전진단 조기화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이고 반면 노후도 요건 완화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보니 내가 희망하는 정책 개선안들이 법령 개정 사항인지 시행령 개정 사항인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현 정권 들어서 가장 유의미한 재개발 재건축 대책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국토교통부 대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사항들은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종전에도 맹탕 정책이다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설명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정말 유의미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바로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에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식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러한 사항이 바로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무리 말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떠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변죽만 두드리는 정책들도 종전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대목 규제들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앞으로도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정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